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볍지만 뼈있는 방송 이민선의 캐논슛 진행을 맡은 오마이뉴스 이민선입니다. 자, 오늘은 아동수당을 과감하게 지역화폐로 지급을 해서 관심을 모은 은수미 성남시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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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안녕하세요 소리 들리시죠? 오늘은 은수미 시장님만 오신 게 아니라요, 20년 전통의 비전 성남 성남시 소식지입니다. 우리 기자님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안녕하세요 소리 들리시죠? 화면에는 지금 혹시 비치고 있나요? 네, 화면에 비치고 아마도. 있나요? 예, 아마도 비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자, 이분들이 참 굉장하신 분들입니다. 비전 성남. 여기 20년 전통이라고 보이시죠? 이거 꼭 이렇게 홍보해달라고 해서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이분들이 20년간 이 소식지를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자, 오늘 이분들이 방청만 하시러 온 게 아니라 저와 은수미 시장님 뼈 있는 대화를 취재를 하러 오셨습니다. 맞죠, 여러분? 네. 예. 우선 아주 좋은 취재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방송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박수도 쳐주시고 아까 함성도 보내주신다고 약속한 거 맞죠? 네. 자, 그러면은 그래도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아까 연습한 것처럼 우리 은수미 시장님 그리고 저까지 힘내시라고 힘찬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이 열기 한번 느껴지시나요? 지금 여기 열기가 굉장히 뜨거우신데요. 우리 굉장한 박수와 함성을 받으셨는데 우리 시장님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네. 답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비전 성남 기자님들 정말 전문 기자 이상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띄워주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너무 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제 기자님들의 이런 열과 성은 성남 시민의 열정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정 중원의 원도심을 중심으로 시작된 성남이 분당, 판교, 위례로 확장되기까지 그 45년 동안 정말 성남 애써서 지켜주시고 만들어주시고 키워주신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예, 아주 박수 받은 것보다도 몇 배로 답사로 더 돌려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요. 아무래도 시정 소식지 비전 성남에 다음 달에 굉장히 좋은 기사가 실릴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자, 이제 성남시정 들어온 지 이제 100일 즈음 됐죠? 네네. 예, 소회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일도 많았을 만큼. 어떠십니까?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그래요?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혹은 청와대에 있을 때 또 물론 공직자는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시장이 돼 보니까 정말 시장은 성남 시민의 공공재구나 이런 생각을 진심으로 이렇게 갖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나 청와대에 있을 때는 조금 이제 전체를 좀 보는 입장이었다면 성남시장이 되니까 정말 구체적이에요. 바로 내 곁에서 문제가 벌어지고 그리고 결재를 해야 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돼서 사실은 국회의원 때만 해도 제가 제 자신의 일정을 한 10% 정도는 잡을 수 있었어요. 시장이 돼서는 0%. 그래서 100% 오직 성남시만을 위한 일정을 그 비서실에서 잡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정말 따뜻한 시정 그리고 현명한 시정 이런 걸 펼쳐야 되겠구나라는 다짐을 매일 아침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예. 아무래도 개인 일정이 이렇게 없다 보면은 사생활이 좀 무너지는 없어요. 그런 때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게 좀 서운할 것도 같은데.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공공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약간의 적응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일을 하는데 간혹 이제 일요일 날 오전에 시간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모자를 딱 쓰고 제가 사는 곳을 딱 나서는데 저는 아무도 몰라보실 줄 알았어요. 근데 뒤에서 시장님 어디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알아보셨냐 그랬더니 걷는 것만 봐도 은수미 시장이래요. 그러면서 또 한 말씀하세요. 아니 시장이 혼자 다니면 어떻게 하냐. 성남시장인데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저 요 앞에 가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걸 쭉 경험을 하면서 그렇지 시민이 뽑아주셨고 시민이 이제 공직을 주신 거면 공공재로서 역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적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네. 제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제가 이제 좀 놀기도 좋아해서 예전엔 태평양 한가운데서 스쿠버 다이버 역할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봤었고요. 자전거 타기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하루에 100km 정도 타기도 했었고 제주를 특히 좋아해서 제주 올레길을 걷거나 제주를 하이킹하거나 뭐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이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건 그런 거죠. 이 집무실에 있게 되는 경우 클래식 음악을 조금 시끄럽게 들어요. 비서실에는 양해를 구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도 가져왔어요. 제가 그래요?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루빈스타인이거든요. 예. 이분이 피아노의 마술사였는데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연주하는 특히 베토벤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항상 반복적으로 듣는. 그다음 제가 가장 좋아하는 OST 레디스 인 라벤다라는 영화인데요. 정말 한번 여기 보시는 분들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OST도 굉장히 멋있지만 영화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 조시아 베리 바이올린을 이 OST를 직접 바이올린을 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약간의 취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취미 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참 약간은 특별한 음악 감상을 하시네요. 대체로 저도 그렇고 클래식은 좀 피곤해서 쉴 때 조용하게 듣거든요. 저 시끄럽게 좀 들어요. 크게 듣는 편이어서 약간 비서실에는 양해를 구했어요. 혹여 시끄러워도 좀 참아달라. 그러니까 계속 시끄럽게 듣는 건 아닌데요. 가끔 굉장히 크게 볼륨을 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양해를 해달라고 하죠. 그리고 제가 사전에 좀 조사를 좀 했습니다. 영화 보기, 책 읽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영화 SF 팬이거든요. 소개해줄 만한 거 있습니까? 가지고 오신 거 맞죠? 책은 제가 최근에 읽고 거의 다 읽었어요. 요만큼 남았네. 거의 다 읽었는데 이게 좀 두꺼워서 그렇지 제가 430페이지까지 읽었네요. 유발 하라리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인데요. 이제 이걸 그러니까 이게 3부작이에요. 그러니까 사피엔스하고 사피엔스는 워낙 유명해요.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그다음에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 이건데 한마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우리처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오히려 쌍둥이 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보기술, 그다음에 생명기술, 이 쌍둥이 기술, 쌍둥이 혁명의 시기에는 사실은 일자리도 줄어들 수가 있고 많은 것이 대체될 수 있잖아요. 그런 시기에 도대체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실업은 어떻게 할까, 양극화와 불평등은 어떻게 되지, 정말 국제적으로는 보다 더 연대가 더 커질까, 뭐 이런 고민들을 담고 있고요. 실제 그것은 매우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년 실업 문제만 해도 그건 AI가 사실은 일자리를 없애는 경우도 있어서 생기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런 것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아주 집중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어떻게 보면 해법까지 담고 있는 그런 책 같은데, 성남 시민들이 요거를 같이 읽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좀 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 책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많은 것은 로봇이 해. 하지만 그 로봇에 어떤 칩을 넣을 건지는 인간이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매우 이기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매우 이기적인 칩을 넣는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데 자율주행 자가용이 있어.
근데 자율주행 자가용을 설계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인을 보호한다 라는 설계를 할 건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도 타인을 배려한다는 설계를 할 건지는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실험을 해봤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설문을 했더니 타인을 배려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그러면 어떤 차를 사실 건데요? 그러니까 주인을 보호한다. 이 차를 사겠다 이렇게 설문이 다른 대답이 나왔다는 거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간다움, 인간의 감성, 이타주의, 공동체와 개인의 문제, 자유와 평등의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식을 더 고양하고 서로 소통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명령을 내릴 건지,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킬링 로봇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배려 가득한 로봇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사람의 중요성, 사람의 문화적이고 가치 지향적이고 신념의 중요성 이런 거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저는 한번 같이 책을 읽는다면 우리 성남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그 저렴한 공공주택을 더 지을 건지 아니면 비싼 민영 개발을 할 건지 이런 것이 서로 부딪혀요. 그러니까 내 집 앞을 더 먼저 청소할 거냐, 공동체 어떤 지역을 먼저 청소할 거냐, 성남시 전체를 청소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타당할까요? 그때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이의 미래까지를 고려한 적절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말 다시 한번 민주주의, 다시 한번 인권, 다시 한번 아이의 미래, 이런 걸 서로 같이 고민하고 그걸 선도적으로 해나가는 미래지향적인 시민? 이런 걸 함께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듣고 보니까 이거는 꼭 읽어야 될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번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예. 재밌어요. 21세기를 위한 2가지 제언. 아니, 21가지 제언. 21가지 제언. 예. 은수미 성남시장님이 추천하는 책입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인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아무래도 은수미 시장님 하면은 아동수당입니다. 네. 그렇죠? 네. 지난달 20일 네. 체크카드로 아동수당을 네. 지급을 하셨는데요. 네. 자, 시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9월 21일 날 그러니까 체크카드로 아동수당을 34억 지급을 했거든요. 근데 신한카드에 따르면 지난 연휴 3일간 그중에 10억이 결제가 됐대요. 아, 그래요? 굉장히 빠르게 안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동수당 체크카드로 아이 용품을 살 때 지역 상인들이 고맙다고 5% 10% 할인한 상회도 있대요. 아, 그래요? 상인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빠른 안착이 더 확산되기 위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만약 법이 개정돼서 아동수당 100%를 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성남시가 약 100억 이상 이렇게 재정이 좀 이렇게 더 쓰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네. 재정이 이렇게 축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1만 원 드리는데 그 법만 개정되면 제가 12만 원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아동수당 100% 법좀 개정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12만 원 지급할 수 있고, 그러면 지역 상권가에도 더 많이 결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역 상인들도 살죠. 아이도 좋죠. 부모도 좋죠.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지역 상권도 살고 아이들을 위한 공동체도 살고 아이 자신도 건강하게 키울 테니까 아동수당 100% 법 개정안 곧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예, 박수 크게 쳐주십시오. 예. 자, 이렇게 상위 10%, 예. 상위 10%를 제외해 놨기 때문에 이 10%를 선별하는데도 굉장히 좀 힘이 든다, 예, 이런 얘기가 좀 들리고 굉장히 있어요. 힘들어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처음부터 다 줬으면 될 그때 텐데.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는 상위 30% 제외였대요. 아, 그래요? 그걸 간신히 협상을 해가지고 상위 10%까지 했는데
상위 30%든 상위 10%도 어쨌든 선별 비용이 같고요. 거의 네. 비슷하고 손도 무지하게 많이 가고요. 그다음 매월 부정 지급을 가려내야 돼요. 아, 그렇네요. 부정 수급을. 네네. 그러니까 상위 10%가 항상 상위 10%를 위해서 전체가 언제나 부정 수급을 하는 잠재적 범죄자로 지금 간주를 하는 거거든요. 기분도 안 좋겠네요. 공무원들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러지 맙시다, 제발. 그냥 그 돈 아이한테 주고 세금 제대로 걷고 그리고 아동수당 올리자. 이게 제 제안이에요. 왜 그렇게 국민들을 의심하시는지 자유한국당 의원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선량한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 만들지 마시고요. 모든 아이들한테 100% 지급하고 세금 내게 합시다. 예. 요 정도일 때 박수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요, 또 그런 일이 좀 있었네요. 이제 개인적인 질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강하고 뭐 여전사 같고 이런 느낌이 지금 없거든요. 근데 은수미 성남시장님 얘기하면은 산호맹 여전사 뭐 이런 별명이 좀 따라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본인이 전투적이거나 이렇게 강하신가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전국주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특히 TV조선이나 뭐 조중동에서의 반응은 항상 전투적이다, 강하다 뭐 이런 거였고요. 성남시는 돌아다니고 있는데 물론 제 오해일 수도 있지만 성남시에서는 예쁘다, 나긋나긋하다, 잘 웃는다, 인사 잘한다, 맞죠? 그래서 아마 저한테 두 가지가 다 있나 봐요.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고 어르신들 되게 가슴 아파하고 그런 면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필요한 것은 확실하게 관철시키는 힘도 있고 파워도 있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아동수당 일부 시민들 뭐 반대를 하고 집회도 와서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화폐로 뭐 상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급을 해주시고 한마디로 시민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네. 시민 행복을 찾아주시려면 시장님 본인도 좀 행복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본인 행복해요. 행복은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는 행복해.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저도 이제 소소한 행복이 소확행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걸 굉장히 추구했던 사람인데 시장이 되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 나이 50이 넘어서 다시 한번 시민의 공공재로 쓸 수 있고 뭔가를 해드릴 수 있고 조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주 작은 거라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진다는 건 특히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서는 드문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 다시 한번 제가 행운의 별에서 태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해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행복해요. 물론 그러니까 힘들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보면 고통스럽기도 하고 가끔은 밤에 노래도 부르고 싶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노래방에 가고 싶기도 해요. 근데 친구들을 만나기도 힘들고 그런 건 분명하지만 그것 이상의 고마움이 있어요. 또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원을 쓴 유발 하라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책에 나온 건 아니고요. 사피엔스 나온 얘기인데 인간은 지금까지 권력을 얻는 데는 능했지만 그 권력을 행복으로 바꿔내는 데는 굉장히 무능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GDP가 올라가도 행복 지수는 낮아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건 저의 꿈이긴 하지만 그래도 간절히 바라는 건 성남에서 성남시장 혹은 성남 공무원들과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를 행복으로 전환하는데 정말 집중해서 그래도 인간의 역사는 그 권력을 우리 시민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행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가끔은 성공하기도 했어. 이런 얘기를 듣고 싶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권력을 행보로 바꾸는 노력을 진행하시겠다. 예, 예. 그 부분에 동감을 표시하고요.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이렇게 치셔야 되는 거죠. 예, 감사드리고요. 자꾸 옆구리 찔러 절받는 분입니다. 자, 이제 정치인 은수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 학위까지 가지고 계시네요. 노동문제 예. 전문가신데 우리 사회 어쨌든 노동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어쨌든 그런 문제입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노동 그러니까 문제. 우리 노동 문제 가장 큰 위험, 예. 특히 이제 쌍둥이 혁명 시기에 노동의 가장 큰 위험은 지금까지 우리는 노동을 하면 이제 근로계약이라는 걸 해요. 네. 당신이 나의 사장이고 난 직원이야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죠. 네. 그래서 현대의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일을 하면서 사회와 관계를 맺게 돼 있어요. 네. 일하며 관계 맺습니다. 근데 쌍둥이 혁명 시기는 고용계약을 안 해요. 그쵸?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배달했던 사람들은 고용계약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요즘은 아니에요. 그냥 자영업자예요. 그렇죠. 배달 앱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고용계약이라는 계약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용계약이 있으면서 관계를 맺을 때는 네가 날 착취했니 안 했니 이렇게 얘기가 되죠. 네네. 그런데 계약이 없으면요. 사회와 그냥 무관해지는 거예요. 그렇네. 그래서 쌍둥이 혁명 시기 가장 큰 일자리 문제는 사회와 무관해진다는 거고요. 사회와 무관하게 일을 해요. 사회와 무관하게 일을 한다면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혹은 그런 사회적 안전망의 지원을 받지 않고 그런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위험해지죠. 네. 그래서 쌍둥이 혁명 시기의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는 고용계약을 맺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죽게 되는 경우까지가 생겨요. 지금 그런 그렇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고용계약을 하든 안 하든 일을 하든 안 하든 시민으로서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야 되거든요. 그게 최대의 관심사예요. 저는. 근데 이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제가 계속 이제 아동수당도 늘리는 이유가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 부모에게도 좋잖아요. 그 부모님이 공무원이든 정규직이든 네. 아예 고용계약이 없는 사람이든 간에 아동수당이 좀 풍부하게 들어오면 아이를 키우면서 조금은 안전해지겠죠. 네. 그리고 만약 직장보험으로 안 되면 사회보험으로 하려고요. 그래서 시에서 네. 상해보험 같은 걸 들 수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설계를 한다든가 청년 구직자나 실직자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방법을 이 성남시 차원에서도 찾고요. 네. 그리고 그것을 좀 전국적으로 확산시켜달라라고 중앙부처에도 얘기를 해보고 이런 모색을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듣고 보니까 여기 전임 시장이죠. 이재명 지금 전 도지사님인데 기본소득 개념과도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기본소득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단지 n분의 1로 배당을 주는 것만 기본소득이 아닙니다. 네. 아동수당도 기본소득이라고 네, 할 그렇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매우 효과적인 방식으로 한번 설계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기업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판교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고요. 그 네네. 기업은 매출이 80조예요. 그런데 예전에 이 정도 매출을 하는 기업이라면 기업복지가 충분했어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그걸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좋아. 우리가 할게. 시가 주거, 교통, 문화, 복지 이것을 좀 더 할게. 당신들의 직원을 위해서. 그럼 당신들은 뭐 할 건데?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서로 다른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기업을 지원하면 그 기업이 고용뿐만 아니라 복지까지를 일정하게 책임을 졌는데 이제는 기업을 지원하는데 고용도 잘
못하고 복지도 책임을 잘 못해요. 그렇죠. 그래도 기업은 돈을 벌잖아요. 네네. 그럼 그 돈을 지역에 쓰는 다른 방법을 음. 찾고 우리도 그걸 통해서 세금을 얻으면 다시 기업의 직원까지를 포함해서 혜택을 주는 이러한 새로운 계약을 해볼 생각이고요. 쌍둥이 혁명 시대의 성남시의 새로운 계약, 기업과 성남시 간의 계약이 이제 필요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예. 아주 새로운 말씀이셨는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지역 정치하다가 중앙 정치로 가시거든요. 그렇죠? 거꾸로 하셨어요. 전 거꾸로 왔어요. 중앙 정치하다가 지역 네. 정치로 오셨는데 어떻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은 상상을 못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앙 정치하는 사람들은 되게 그 중앙 정치만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성남시장 선거가 됐을 때 지역에서 시장 출마를 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어찌됐든 이제 오게 돼서 지금은 그때는 나도 중앙정치 더 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고마워요. 아, 좋은 그래요. 제안을 해주셨고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전체적으로 숲을 보고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조망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6년 가까이 그것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청와대에 들어가서도 5년간의 문재인 정부 전체 그림을 그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굉장히 잘하는 상황에서 성남시를 들여다보니까 매우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왜 이렇게 나침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내비게이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걸 하면 목표가 어떻게 도달되는지가 머릿속에서 그려지고요. 요렇게 도달하려면 누구를 찾아가면 되는지 어느 부처하고 협의하면 되는지 어느 때쯤 국회를 가면 예산을 딸 수 있는지 이런 걸 알아요. 제가 일정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 예산이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식으로 어느 부처에서 어느 부처로 넘어가서 결국 11월에 국회를 통과하는가를 제가 일정을 알아요. 그럼 성남시 예산이 필요해. 언제 갈까? 그러니까 미리 갈 때가 있고요. 정부에서 결정될 때 갈 수도 있고 국회에서 통과할 때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중앙 정치한 게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무지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앙 정치한 사람이 지방 정치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더 바람직하다. 그렇죠. 진정한 의미의 지방 자치를 하려면 지방 정부의 힘을 키워줘야 되는데 중앙 정부의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지방 정부의 힘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훨씬 더 좀 더 유능하게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 공무원들을 응원할 수가 있어요. 지방 공무원들은 사실은 교육받고 훈련받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전체를 볼 기회가 없어요. 근데 그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 정치한 사람들이 정말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하려면 지방 정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야,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국회의원님들이 다음번에 아무래도 대거 지자체장으로 출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방자치 문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에 본 지방자치, 지금 지방자치 수장으로서 본 지방자치 온도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제가 어떤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잖아요. 네. 뭐 헬기라고 상상하셔도 되고 큰 비행기여도 돼요. 처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이렇게 딱 있을 때는 잘 보이잖아요. 저기 정비사도 있고 저기 환송객도 있고 다 보여요. 근데 뜨잖아요. 네. 뜨면 뜰수록 점점 더 사람은 안 보이고 구도가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구도를 보면서 지방자치 얘기를 한 거예요. 저기는 성남시네, 저기는 경기도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람, 그 사람의 느낌, 땅의 느낌 이런 것이 없이 지방자치는 좀 추상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구도 전체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지만 근데 이제 진짜 땅에 내려앉아 보니까 정말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이렇게 뛰다 보면 이렇게 돌뿌리에 채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차를 가지고 운전해서 그 땅을 밟으면 돌뿌리에는 안 채이거든요. 그렇죠. 돌뿌리에 채이는 게 지방자치예요. 그럼 그 돌 치우고 싶어요. 근데 자가용으로 싹 쓸고 가면 모르잖아요. 정말 지방자치는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말초신경, 딱 곁에 있는 느낌, 딱 붙어 있는 느낌. 그래서 제가 방음벽이 없는 아파트에 사는 느낌인 것 같고요. 네, 방음벽이 없는 예, 아파트.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태풍이 온다? 그러면 새벽에 이제 잠을 못 자고 눈을 뜨는 거죠. 국회의원 때 안 그랬어요. 태풍이 온다 그래서 새벽에 갑자기 새벽 2시에 비가 오니 안 오니 이러면서 정말 지방자치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무겁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또 그런 걸 잘 해내면 이렇게 어르신께서 이렇게 손 딱 잡고 잘했어 이렇게 직접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피부로 닿아요. 그런 따뜻한 느낌? 그것도 있어서 뭐랄까 살아있는 정치를 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럴 줄 몰랐어요. 살아있는. 예, 살아있는 정말 살아있고 호흡하고 제가 국회에 있을 때는 좀 외로웠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특히 비례의원으로 있으면 제가 필리버스터 할 때까지 직전까지는 필리버스터 유명하시죠. 내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나 싶었어요.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았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네, 필리버스터 많이 들으셨죠? 못 느껴. 아니요. 근데 제가 처음에 4년 전에 국회 여기 그러니까 출마하려고 왔을 때 제 인지도가 0.1%였어요. 모르셨던 거예요. 그 정도였나요? 예, 0.1%였어요. 그게 필리버스터 이후에 늘어난 거고요. 필리버스터 전에 제가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국회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포부를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국회에서 365일 동안 360일을 뛰었어요. 그때 또 월화수목 금토일로 일을 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원래 저를 그렇게 모르세요. 열심히 하시나요? 예, 저 워커홀릭입니다. 일하는 거 좋아해요. 네. 그리고 성과 내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매우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고 제가 직접 정한다면 숫자를 다 데이터 만들어요. 그거까지 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저 나름으로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듣는다고 생각이 들린 거죠. 그런데 여기 와서는요. 제가 그러니까 대신 중앙정치는 그래서 외롭긴 하지만 한 번 뜨면 전국적으로 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거꾸로예요. 지방정치는 누구나 지금 여기 지방에 있는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성남 시민분들은요. 아동수당 어떻게 되는지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막 게시판에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돼. 나 이거 결제했어. 야 거기 피자집 된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하지만 전국적 지명도가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지금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으로 필리버스터만큼 유명해지셨습니다. 아니에요. 그러진 않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외롭진 않아요. 네, 외롭지 그러니까 않죠. 그렇게 국회에 있을 때는 혼자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여기서는 제가 말하는 걸 조심해요. 그러니까 금방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점은 애롭지 않은 거. 네. 단점은 아무래도 비 올 때 잠 못 주무시는 거. 이게 되겠네요. 도저히 쉴 수가 없는. 예. 도저히 밤잠을 못 자는 이게 돼요. 성남시장을 하려면 아무래도 워커홀릭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실 생각을 한번 맞습니다.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남시가 민원이 무지하게, 그러니까 민원이 경기도 시군구 중에 거의 최고인 모양이에요. 그런가요? 제가 지금 3개월 됐는데 3개월 동안 민원이 24,000건이었습니다. 월 8,000건씩 들어와요. 그래서 그 많은 민원을 다 어떻게 하십니까? 공무원들 전체가 다 해가지고 정말 친절해요. 성남 시민 여러분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불만 많으실지 모르지만 성남시의 공무원만큼 민원 처리를 따뜻하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제가 시군을 그래서 조사도 했어요. 왜냐하면 민원실을 저희들이 주 7회 운영해요. 월화수목 금토일로 운영하는데 그래도 휴일은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군은 어떻지? 이렇게 했더니 2개 시군은 아예 운영을 안 해요. 18개 시군은 주 1회 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주 5회를 해요. 주 3회가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양해를 구하고 우리도 주 5회만 하되
대신 더 친절하게 민원을 하자 이렇게 바꿨는데요. 정말 민원이 많은 곳이에요. 그럼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핫한 도시잖아요. 재개발, 네네. 재건축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판교,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예, 많죠. 거기다가 또 분당하고 그러니까 강남하고 가깝고 하다 보니까 여권이나 이런 민원도 굉장히 폭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친절하고 더 따뜻하게 하겠다라는 약속도 드리고 하지만 성남시 공무원들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여나 공무원들이 좀 피곤한 모습을 보여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이 일 굉장히 좋아하시는 시장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힘차게 박수 한번 쳐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자치가 아무래도 중요하니까요.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 분권을 이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요. 네. 어쨌든 그게 진행이 되려면은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이 좀 됐어야 하거든요. 근데 불발됐습니다. 개헌 없이도 지방 분권,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 분권 가능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개헌은 법은 고쳐져야 돼요. 네.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 사람. 지방 분권을 하려면 지방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시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까놓고 다들 서울로만 가시잖아요. 서울 바로 옆에 있어요, 성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로만 가요. 근데 실제로 그러려면 강제적으로라도 공무원들 네. 직급도 올려주고 네. 훈련도 해주고 서울 버금가는 이렇게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지방 분권을 감당할 수 있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사람에 대한 투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지방 문화나 어쨌든 지방의 시민사회도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민사회도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배드타운이 많이 되면 자기가 있는 직장이 중심이 되지, 자기가 피곤하게 와서 여기서 자고만 가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배드타운들을 어떻게 자급자족적 도시를 만들까에 대한 고민, 이게 두 번째고요. 아예 세 번째는 그조차도 안 돼, 배드타운도 안 되는 도시들이 있죠. 네, 네. 그걸 어떻게 할까에 대한 저는 정말 고민과 설계가 이제 필요하다. 이제 더 이상 집안 균형, 분권만 얘기해서 되지 않아요. 우리 현실을 그냥 직시를 해보자고요. 저도 성남시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지방 분권이 이 시기에, 그러니까 전국이 24시간 내에 연결된다는 이 시기에 도대체 지방 분권이라는 게 정말 뭘까? 어떻게 해야 될까? 특히 사람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까? 전 이런 고민들을 좀 터놓고 한번 해보면서 지원책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과 제도 변경이 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토론과 연구가 좀 필요하겠네요. 예. 개헌은 꼭 필요한 거고 예. 인적 자원에 대한 인적 그렇죠. 자원을 늘리기 특히 위한 사람에 토론과 연구, 대한 사람에 지원 대한 투자. 정말 필요해요.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제 성남시정에 관한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아까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오전에. 네. 공원 일몰제 대비해가지고 뭐 기금도 조성하시고 그렇게 기금을 조성해서 9개 공원이 사라질 위기인데 이걸 시민품으로 꼭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1970년대에 공원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강제로 재산권 사용을 금지시킨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나요? 예,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헌법 소원을 하셨어요. 내 재산권이야, 내 땅인데 왜 내가 못 써?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겼어요. 시민이 이겨서 2020년이 되면 전국의 거의 모든 공원들이 풀려요. 그럼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런 난개발을 막으려면 시나 도가 사야 돼요. 공원을 반드시 사야 됩니다. 사겠다는 겁니다. 돈이 좀 많이 필요할 텐데. 3,358억 최소 돈이에요. 3,358억을 사실은 지자체는 지방채 내는 거, 부채 내는 거 싫어해요. 마이너스잖아요. 네. 제 성적이 아주 안 좋게 될 건데 제 성적과 무관하게 부채, 지방채 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원 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정말 공원이 필요해요. 이번에 폭염이 있었잖아요. 네, 네. 폭염 때 제가 온도를 재봤어요. 그러니까 생활 녹지 차이가 성남 내에서 3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신도심은 생활 녹지가 많고 원도심은 생활 녹지가 적어요. 온도가 최대 3도까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앞으로 폭염이 계속될 건데 폭염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미세먼지 아이들을 위해서 놀 공간도 만들어야죠. 그래서 살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제가 그렇게 인사회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50개 동을 돌면서 다 말씀드렸어요. 공원 일몰지에 대비해서 저 부채 내에서 삽니다. 아무도 반대를 안 하세요. 그래서 동의하신 걸로 생각하고 3,358억 그 부채까지 다 해서 만들어서 2020년까지 사겠습니다. 내년부터 매입 시작해요. 그래서 양지공원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시작을 작은 공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400억 정도 투자해서 사고요. 내년 내후년 해가지고 9개 공원 다 매입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도 올여름 폭염 때문에 정말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도시에 점점 녹지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남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제발 공원이 없어지지 않게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거는 제가 은 시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으로 좀 확산시켜 주십시오. 예, 그러면 이 얘기도 드릴게요. 네, 유럽 네. 선진국은 1인당 녹지 비율이 20제곱미터예요. 네, 네. 근데 분당이 굉장히 녹지 비율이 많다고 하는데 1인당 12제곱미터거든요. 우리는 1인당 그러니까 국가 평균으로는 8제곱미터가 넘으면 녹지가 충분하다고 해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원도심은 4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이 특히 성남이 20제곱미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네,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녹지를 더 그래서 분당도 12제곱미터니까 평균보다 높은 거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유지하고 원도심은 4제곱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2배는 확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 대목에서 힘내시라고 빚도 내셔야 됩니다. 이거 박수 한번 부탁드리죠. 근데 이쪽에도 한번 인사를 하시죠. 네. 이쪽으로만 인사를 해서 그런가 뒤에서 박수가 잘 안 들렸습니다. 이제 서운하지 않으시죠? 괜찮습니다. 예.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또 조사를 했는데요. 핵심 공약 중에 한 가지가 아시아 실리콘밸리가 있네요. 네네네.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남 전체로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밸리다. 네. 계곡이라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이렇게 단지로 개발을 해서 산업단지. 근데 계곡이라면 흘러내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결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위례부터 시작해서 판교 1, 2, 3판교까지 네. 연결을 할 겁니다. 위례? 예, 위례부터 쭉 연결이 되고요. 또 하나는 성남 하이테크밸리라고 옛날 오래된 산단이 있어요. 네네. 거기서부터 분당 남부까지를 연결시킬 겁니다. 차병원, 서울대병원이 있는. 예.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의료기술 뭐 이런 쪽으로 할 거고요. 그 중간 약간 남쪽에 마이스 산업, 백현 마이스 산업단지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 컨벤션, 호텔 이런 기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3가지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토지도 매입하고 네. 그 다음에 트램도 놓고 왜냐하면 교통이 일단 연결이 되고 교통이 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판교 트램, 위례 트램 비롯해서 트램, 공유 자전거 그러니까 도로 다이어트는 하기가 힘들어서 네네. 대중교통을 충분히 확충하고 여기에 공유 자전거 혹은 공유 전기 자전거를 결합시킬 거예요. 자동차를 좀 덜. 예. 네. 그러면 교통이 훨씬 더 편해지거든요. 네네. 근데 판교는 그냥 평평해서 공유 자전거가 되는데 성남 하이테크밸리는 이게 언덕이 많아요. 그렇죠. 굉장히 급경사도 많고 해서 여기는 전기 자전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통을 그러니까 첫 번째 교통을 묻고요. 두 번째로 여기 다니는 직장인들에 대한 싼 값의 공공주택 아주 예쁘게 지어서 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공공주택, 임대주택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인식을 확 바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쁜 그런 집들을 아예 그러니까 직장인 시설까지를 만드는 주거 문제. 네, 세 번째가 가장 또 많이 오고 문화복지를 많이 요구하세요. 네. 요즘은 뭐 점심시간 때 퇴근 후 이렇게 문화를 즐길 수 있어야지 젊은이들이 여기에 와요. 직장에 오거든요. 특히 중소기업이 많이 요구하셔서 그 중소기업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가 문화복지를 깔아버릴 거예요. 요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같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지금 중소상공인을 위해서 펀드를 한 500억 정도 만들어낼 거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직접 건물을 사서 스타트업 센터, 뭐 창업 지원 단지 이런 걸 같이 만들 생각이고 여기에 또 연계시켜서 여기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상권이 많잖아요. 리모델링도 해드릴 거고 상권, 지역 카페도 천억시대까지 만들어 드릴 거고 그다음에 뭐 성호시장 같은 옛날 시장은 재건축도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 전체가 경제적 활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특정 곳만 딱 따먹는 게 아니라 지역 전체가 경제적으로 들썩들썩하고 활력이 생길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밸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남이 이렇게 자족적인 하나의 밸리, 물이 흐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탄천이 흐르시듯이 경제가 흐를 거다. 이게 저희 꿈이고 시민들이 요구하신 거죠. 아,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듣다 보니까 구도심과 신도심 균형 발전도 좀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성남 하이테크밸리부터 분당까지를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성남 하이테크밸리를 위해서는 제가 최소한 600억 이미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을 가져야 되거든요. 예산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최대한 4천억 정도까지는 투자를 해서 그 부근 전체가 재생, 혁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판교 테크노밸리나 이산 판교는 LH도 많이 투자하고 굉장히 많은 지원들이 이루어지는데 하이테크밸리에 대해서는 의식적으로 예산을 끌어와서 투자해야만 투자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성남 하이테크밸리와 판교 테크노밸리를 연결시킬 생각입니다. 근데 4년 동안 이거 다 할 수 있을까요? 첫 산만 뜨면 되지 않겠어요? 아, 그러니까 첫 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공무원들께도 급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전시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불가역적인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 토대. 삽을 떠버리고 주춧돌이라도 뭔가 이렇게 해놓으면 그건 가거든요. 그건 누가 와도 가거든요. 그리고 성남 하이테크밸리 같은 경우를 재생혁신하겠다는 거 저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거다. 그거 반대했다가 낙선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예 만들어 놓아버리면 되잖아요. 시작을 해놓으면. 그렇죠. 시작을 제때 완공을 못한다 하더라도 시작을 하고 예산을 아예 이렇게 쪼매놓으면 돼요. 네. 그래서 예산이 50억이라도 투자가 돼 있으면 그건 거의 되돌리기가 어렵거든요. 웬만한 결심을 가지지 않고는 그렇게 하려고요. 아까 기자회견할 때 지역 앞에 2천억을 말씀하셨거든요. 지역 카페 1,000억이 제 공약이에요. 예. 근데 너무 성과가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내년에 만약 아동수당을 만약 저희가 12만 원까지 할 수 있으면 네. 지역 카페가 800억이 내년에 이미 넘어서요. 네. 그렇게 그리고 더 다른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1,500에서 2,000억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상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상인 여러분들도 되게 고마운 게 상인 여러분들도 서비스를 더 개선시키고 할인도 하려고 그러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세요. 너무 고맙죠. 2천억 가능할까요, 임기내? 제 생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물론 성남시 자체만으로는 어렵고요. 네. 이게 지역 앞에 경기도 2,000억. 전체로 확대되거나 네. 전국에서 좀 트렌드화되면 이건 국비의 일부를 아동수당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이런 수당 같은 형식을 지역 카페로 만약 국가에서 정부에서 하겠다라고 결정만 해주시면
우린 돼요. 경기도에서는 지금 확대하겠다는 굉장히 의견이에요. 확대하겠다고 예, 어쨌든 발표를 그것도 했습니다. 두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경기도 전역으로만 확대돼도 경기도에서도 아동수당 더 얹혀주겠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게 확대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아동수당만 해도 내년에 12만 원, 내후년에 13만 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동수당만 잘하면 1,000억이 넘어요. 제 임기 동안. 물론 이거 꿈이긴 하지만 지금은 2배까지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2,000억 가능하시다. 예,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어쨌든 더 추진을 좀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벌고 우리가 쓰는 것을 지역에 환류를 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그걸 같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2,000억 시대 열 수 있도록 아주 마음속으로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은수미 성남시장님 마지막 인사 한 말씀만 이렇게 남겨두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가볍지만 뼈 있는 방송 이민선의 캐논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은수미 성남시장님 그리고 비전성남 기자님들과 함께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님 인사말과 함께 오늘 일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듣는 질문이 4년 후에 어떤 얘기를 듣고 싶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 2가지 얘기를 듣고 싶어요. 하나는 정말 아침 저녁으로 시민의 삶을 살피는 매우 따뜻하고 유능한 행정가였다. 네. 이런 얘기를 하나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해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히는 성남에서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조율하고 조정해내는 그런 조정자였다. 이런 2가지 얘기를만 들을 수 있으면 저로서는 명예고 영광이고 커다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남 시민의 공공재로서 따뜻한 행정가로서 시민의 조정자로서 4년 헌신하고 봉사할 거고요. 여러분 많이 사랑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